은퇴자금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네, 최근에 자산 시장 상황과 또 재테크 트렌드를 통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 지점 장보윤 PB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느덧 201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상반기를 좀 길게 놓고 올해 자산 관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투자자들의 그 좀 성향이 조금 바뀌고 있다면서요? 예, 요즘에 아마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의 성향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대박을 노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되게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요구하셨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이들 투자자들이 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중위험 중수익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해보고 또 실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원금을 좀 지키면서 네. 수익을 조금 더 금리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가져가자 하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의 펀드 중에서 하나가 롱숏 펀드인데요. 롱숏 펀드가 작년에 설정이 됐을 때만 해도 1,0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벌써 1조 5천억이 될 정도로 와. 15배가 급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큰 그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이면서 꾸준한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가 지수가 박스권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보면은 많이 빠져야 한 1,800포인트 그리고 많이 올라야 2,100포인트다 보니까 네. 이제 대세 상승이 아닌 박스권에서 좀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중수익 상품을 찾으시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습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이 잘 된다고 해서 주식을 했더니 잘 안 되고 그다음에 펀드를 했더니 수익이 좀 나다 싶다가 마지막에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맞으면서 또 힘들어졌고요. 이런 네. 학습 효과 자체가 또 힘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 얘기하니까 잠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이렇게 물려 있는 주식들 있으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잠자 있는 돈이고 되게 그쵸. 아깝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 보통 이제 주식을 물려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몇 년씩 안 파세요. 근데 네. 그냥 이자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배당을 좀 많이 주면 좋은데 배당도 별로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차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주식을 기관들이나 이쪽에 빌려주는 건데요. 네. 안 빌려줘도 실제적으로 대차 약정만 해두면 EBP, 그러니까 0.02%를 줍니다. 그래서 일단 약정만 하면은 그냥 전화상으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주식을 뭐 어떤 A라는 종목을 대형주인데 한 1억 물렸다. 그러면 0.02%가 나오고요. 그 주식 자체가 실제적으로 다른 데 의해서 뭐 차입이 됐다, 대차가 됐다라고 하면은 뭐 적게는 2%에서 많이는 연 7%까지도 대차 이율을 또 줍니다. 그래서 주식을 활용해서 그렇게 잠자 있는 돈을 주식을 활용해서 대차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갖고 계신 것 중에 정말 나는 물려서 절대 원금 될 때까지 안 팔 거야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네. 그런 걸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주식과 펀드 말씀드렸는데 부동산도 사실은 보면은 열심히 이제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해봤더니 이제 요즘에 보면 집값은 안 오르고 오히려 좀 빠지고 이자 내기 좀 급급한 상황이 됐고 네. 뭐 그거 말고도 이거에 대한 대안 투자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좀 시끄러운 뭐 브라질 채권이라든가 물가운동 부채라든가 최근에는 동양 채권까지 해갖고 네. 회사 채님 문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물리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게 목표냐면 원금 회복이 목표인 경우도 많고 이렇게 네. 이제 많이들 요즘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제 딴 타사에서 뭐 어떤 것도 있다라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갖고 오시면 그럼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세요라고 여쭤보면은 일단 원금 회복이 목표고 두 번째는 플러스 금리 플러스 정말 연 한 3, 4%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시장도 바뀌고 투자자들도 성향도 바뀌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돈 굴리는 방법으로 이제 그 고위험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은행 금리는 아직도 너무 낮잖아요. 네. 이럴 때 그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원고를 막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앞서가는 프로그램이구나. 먼저 네. 이미 우린 다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막 트렌드로 나가고 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뭐 1년에 그 특별한 RP 4%짜리, 연 1년짜리 4%짜리 무조건 가입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이 상품이 이제 다 마감이 되고 없습니다. 이제 가입을 못 하시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매칭 RP라는 걸 통해서 3개월에 4%를 주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을 해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좀 잠들어 있는 주식들을 활용해서 매칭 R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3개월에 4% 이율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금하고 이자를 보존해주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금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같이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주는 것도 중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BSTB라고 예전에 전자단기사채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이게 인기 폭발입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어제도 이제 물량이 나오자마자 막 오전에 막 몇 분 만에 다 소진이 되고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아주 인기가 폭발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들은 이제 A2 플러스 전자단기 사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네. 어떤 거냐면 A1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A1 등급이 뭐냐면 우리가 그 신용 등급을 볼 때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상품 가입하고 싶을 때는 사실은 초저위험을 가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네. 초저위험에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국채라든가 지방채라든가 뭐 공사에서 발행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만 이제 보통 초저위험이 되고요. 그 외에는 다 저위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위험도 이제 4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가 A1 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초저위험 바로 옆에가 A1 등급이고, 네. 그 다음에 A2 플러스, 그 다음에 A2 제로, A2 마이너 이렇게 그 저위험에도 4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A2 플러스만 돼도 저위험 중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4단계 중에 바로 윗단계니까 괜찮은 네. 등급인데, A1 등급 같은 경우에는 초저위험에 가까우면서 등급은 가까우면서 네. 그런 저위험 상품이면서 이율은 최근에 보면 4%씩 나오고 있습니다. 세후로 4.02%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3개월 단위 또는 짧으면은 40일에서 50일 단위짜리 그런 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A2 플러스에 제가 매입 약정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매입 약정은 뭐냐면 이 채권 자체가 그 ABSTB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대신 사주는 걸 보고 그 매입 그 약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엔 매입 확약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이 ABSTB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증권사에서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원리금의 재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책임을 지는 것을 매입 확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A1이라는 저위험 중에 가장 최상위 상품의 저위험 플러스 증권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그 매입 그 확약까지 해주기 때문에 더 정말 괜찮은 상품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미 보면은 그 안전하고 좋다라는 걸 알아보시고 아주 경쟁률이 요즘 치열합니다. 그래서 나왔다 하면 한 순식간에 없어져서 물량 구하기가 아주 급급한데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 자금으로 이렇게 CMA나 이럴 때 두시면 사실은 몇 달씩 사용 안 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을 뭐 한 50일에서 뭐 60일 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운영하시기에는 아주 괜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 투자 성향도 중위험, 중수익으로 바뀌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금리에도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0.1%라도 이자를 더 얻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상품을 맞아요. 노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요즘에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예, 보통 어떤 분들은 뭐 금리 0.1% 갖고 뭐 갖고 그래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0.1% 또 이 금리 1%에 되게 민감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둔하게 그냥 뭐 그 정도는 뭐 크게 버는 돈이 아니니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거를 예시로 한번 좀 들어보면은요, 뭐냐면 연 1,000만 원의 이자를 얻으려고 하면은 네. 원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금리가 10%대일 때는 우리가 1억만 있으면 사실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로만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시대는 금리 2%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금이 5억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에 네. 1,000만 원을 받는 시절이 아니라 금리가 10%
3%에서 2%로 내려가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원금이 5배로 늘어나야 되지만 그렇죠. 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중요한 중수익으로 말씀드렸던 4% 같은 경우에는 5억의 절반인 또 2.5억 수준이면 이제 그 금리를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0.1%, 1% 이런 금리의 차이들을 어떻게 보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쫓아다니시면서 뭐 그 금융사들마다 이제 그 금리도 체크하시고 하시면서 최대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광고 카피를 보면은 뭐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하죠. 그리고 네.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재테크하는 데는 정말 0.01% 아까 전에 제가 그 대차도 말씀드렸던 0.0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은 금액 같지만 사실은 쌓이면 또 그게 큰 금액이고 그럼요. 또 여행을 한번 할 수도 있는 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외식을 한번 할 수도 있는 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이렇게 좋은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종합주가지수가 약세장일 때 접근해볼 만한 그런 상품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막 지수를 팔아야 돼 이거보다는 네. 지수가 떨어졌으니 오히려 지수에 관련된 상품을 조금 더 위험을 낮춘 상품을 가입을 하면은 그 리스크가 더 낮아진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수를 활용한 ELS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한 종목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한 종목만 가지고 하는 E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지수 자체가 밴드를 1900 깨지면 어떡하지, 또 그 뭐 1800 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많으시겠지만 네. 한국의 PBR,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기업의 가치에 현금 가치를 자산 가치를 다 청산을 했을 때 나오는 PBR이 1배인 지수가 보통 1900선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까지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1900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로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1900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ELS에 그러니까 지수에 가까운 상품을 오히려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만약에 내가 채권형 펀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형 펀드로 바꿔 타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네. EL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수 하나로만 하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지수 코스피 지수 플러스 뭐 항생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6개월에 한 번, 보통 ELS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쪼개서 가는데 2개 정도의 지수가 합쳐졌을 때는 4개월 만에 한 번씩 조기 상환 기회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지수 하나 가지고만 했을 땐 보통 5.5에서 5.7 정도의 금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코스피하고 항생 두 가지 정도를 했을 때는 한 7.5%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네. 가지 합쳐서 지수가 오히려 떨어졌을 때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분할 매수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ETF,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ETF 펀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주식처럼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랩 상품으로 엮어갖고요. 그 각 증권사에 그 운용하시는 분들이 그 랩에서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단계별로 이제 만약에 뭐 1950이다. 그럼 여기 1차 매수, 그다음에 얼마 정도 빠지면 또 2차 매수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또 역으로 지수 어느 정도 그 중간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계속 수익 실현을 하는, 그래서 떨어지면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네. 그런 그 분할 매수 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 지수가 1700에서 2200대 밴드를 두고 왔다 갔다 조절을 하면서 ETF를 사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불안하겠지만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접근할 만한 상품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수만 빠진 것이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금 가격도 사실 많이 빠졌죠. 네, 그래요. 예전에 1900불대 하던 게 지금 한 1200불대인데요. 금을 만약에 우리가 생산을 했다, 채굴을 했다라고 했을 때 채굴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1300 얼마 갔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의 근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예, 1100불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가격이 1200불이니까요. 이 금을 캐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봤자 생산 원가밖에 안 나오는 수준이죠. 그러면 네. 이 금을 캐는 사람들이 생산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 금을 더 많이 캘까요? 아니면 적게 캘까요? 안 캐겠죠. 안 캐겠죠. 네. 네. 그래서 대부분 금 가격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채굴 단가 밑으로 가면은 금 가격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캐면 손해니까 더 이상 그 공급이 네. 증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오히려 금 가격이 1180불까지 갔고 그 이하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요. 네. 오히려 좀 연초부터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연동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과 관련된
상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금에 관련된 DLB까지 이것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일정 수준을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금에다가 한 3% 정도의 이자를 보존을 해주고요. 근데 네. 이거는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은 연수익률을 따지면 2% 정도를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원금 플러스 연 2%를 보장을 받으면서 우리가 CMA 금리가 2.4%니까 우리가 0.4%만 일단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신 여기에다 어떤 걸 거냐면 금 가격이 딱 보합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반 뒤에 금 가격이 네. 내가 1,200불에 가입했다. 근데 1년 반 뒤에도 금 가격이 1,200불이다. 그러면 네. 원래 받기로 한 그러니까 1.5년에 3%만 받는 거죠. 근데 네. 만약에 금 가격이 뭐 1,500불로 뛰었다. 그러면은 어. 300불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 300불 상승한 폭에 뭐 60%, 70%에서 최대 뭐 적게는 8%에서 뭐 10몇 프로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있고요. 또 이게 상승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만약에 하락한 폭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CMA 금리에서 조금만 더 0.4%는 없다 생각하시고 손해 보시다 생각하시고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신다면 분명히 금리 플러스 그 알파 정도의 수준의 그런 그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또 하나는 금 관련 DLS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금이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방을 예측을 해주는 거죠. 지금 금 가격이 1,200불인데 만약에 50% 이하로 안 빠지면은 그러니까 금이 600불 이하로 안 빠지면은 원금 손해 보지 않으면서 금리는 10% 주는. 아, 그래요? 예, 이런 DLS 상품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채굴 단가가 1,100불인데 네, 그 굳이 밑으로 뭐 안 떨어지겠죠. 예, 설마 네. 600불까지? 예, 사실 네. 금 가격이 600불까지 가면 또 다른 자산도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런 것도 일부 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상반기 주목해볼 만한 그런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네. 항상 그 자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 지점의 장보현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